형법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주민투표를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저희가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 발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광범위하게 관건을 동원해서 지금 이 총력전을 펼칠 태세입니다. 이미 7월 22일부터 이게 주민투표 발의 전입니다. 즉 주민투표 발의 날이 투표운동 시작입니다. 투표운동 시작 전 일주일 전부터 사실상 지하철에서부터 이 투표 독려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게 이제 버스의 앞면, 안에 내부 스티커, 아파트의 안내문, 그 다음에 다산 120의 그 콜 대기전화, 그 다음에 버스 음성, 지하철 음성.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저 현대판 괴벨스도 아니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농간을 부리는 겁니다. 농간을. 이걸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금 막연하게 주민투표법 제4조에 있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들어서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희가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투표하고 출근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명백한 투표 독려운동이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더 아주 엄한 대응을 할 거고요. 특히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이미 홍보 예산에 182억이 선관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 예산 내에서 적정하게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또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서울시 장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총동원해갖고 전광판부터 해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 심지어 구두 수선빵 그 옛날에 무슨 표창장 드립니다 했던 그 처발랐던 그거 거기에다가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게 투표에 참여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 주민투표법 4조 1항에 보면 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보를 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도 다 사실 제공이 돼야 되는 건데, 단 투표합시다 독려운동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찬반 의견을 뭐 제공하든지 아니면 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그 의무인데 지금 그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투표법 4조의 핵심은 그겁니다. 원래 이 선의의 주민투표 제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모시에 투표 날이니 가서 투표해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투표 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문구를 인용을 해가지고 빙자해가지고 사실상 투표 독려운동을 하는 겁니다. 명백한 거죠. 서울시는 꼼짝 말하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넘으면 자체가 무효가 되고 선택지가 다 말하자면은 뭐 조례는 남습니다만은 선택지가 사라지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3분의 1을 넘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투표 독려운동이 주민투표에서는 선거운동, 그러니까 중립을 위반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 있는 거고, 더더구나 제 요구에 대해서 재의결해서 이제 통과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투표를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뭐 발의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번 주민투표가 성립이 안 되게 되면은 시의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하고 서울교육청이 그대로 가는 거죠.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운동을 하는 거다. 약간의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조례라 하면 뭐냐면
서울시장의 의무입니다. 서울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의 의무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 6개 학년이 있다 그러면은 1, 2, 3학년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급식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이 자치구청은 이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게 5학년, 6학년,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의 서울시의회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여 이게 본인들의 뜻대로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5학년, 6학년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182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투표 결과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시의 안이라고 볼 수 있는 50%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이제 그 안이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들을 전체들한테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50%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학년은 전 학교가 다 있는 서울시내. 그러니까 학생 전체를. 네, 초등학교. 그러면 거기서 이제 50%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50%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2014년까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안이냐면 지금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12.4%입니다. 왜 0.4%가 왜 붙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소득 기준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기초생활소득자,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기준자의 차상위계층 곱하기 130%, 소득의 130%. 이런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몇 명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전체의 12.4%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오세훈 시장 안대로 소득분이 50%를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어요. 그 다음에 재산은 적은데 소득이 많아요. 이런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다시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다시 학교 가갖고 자, 집이 전세인 사람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국세청에 동원해갖고 기준이 안 쓰니까. 예, 다 그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부채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매달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고. 말이 안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50%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면 무상급식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요?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못 먹게 만든 거죠. 사실은 내년에 3개 학년 한 번에 다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들은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가령 그렇게 저쪽 안대로 지금 그 두 번째 안이 통과가 되면요. 교육청 부도 직전에 몰립니다. 부도 직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쩍 이제 예산의 지원 범위라고 마지막 발의 공고할 때 슬쩍 바꿨어요. 희한하죠. 저 정태우 교수님, 이제 주민투표법상으로는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여튼 하나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은 최소한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상으로는 그런데요. 저는 이번 주민투표의 대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결정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 서울시 조례가 이미 엄연히 유효하게 지금 있거든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적인 차원의 문제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급식법 자체가 법률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또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앞두고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낭비적이고 이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민주주의 엑스맨 말이 되나요? 하여튼 민주주의를 갖다 오히려 혐오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포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 주민투표에서 33.4%가 안 나와서 부결의 표현을 부결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서울시 조례하고 그 지금의 교육청 안이 이제
그대로 간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또 오세훈 시장이 거부할 수 있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조례를 사실 거의 뭐 헌법 수준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은 지금 사사건건 뭐 서울광장조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 갖다 놨고 친환경 무상급식 마찬가지고 또 민간 위탁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은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개정안을 내니까 이것도 제2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강행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조례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저희가 예산을 695억 원, 5학년, 6학년을 그 무상급식을 집행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동의 없이 했다고 이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의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의회 안 나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자기가 집행 의무가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위법적인 상황이에요. 위법적인 상황, 현재.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주민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세훈 시장이 더 뭐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진짜 그 서울시장 소환에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쭉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모아지는 의견이 이게 왜 나쁜 투표인가라는 게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의 제한 배경부터 그다음에 발의까지의 그 추진 과정, 현재에 있어서의 또 서울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나 또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토론의 초반에 잠시 이 주민투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또 주민투표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쭉 우리가 이 논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기존에 우리가 주민투표가 한 3번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에서 그 행정구역 일원화 하는 주민투표가 있었고, 또 경주하고 4군데서 이제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된 주민투표가 있었고, 청주와 청원 그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혹시 뭐 그런 주민투표 과거의 그 특성과 그거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긍정적 측면과 이번 주민투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동안에 있은 여러 가지 뭐 방패장이라든지